이어서 SN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의 핵심 투 트랙은 컨텐츠하고 팔로워 수입니다. 팔로워 수, 얼마나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느냐, 그리고 팔로워가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SNS 성공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팔로워가 더 중요하냐, 컨텐츠가 더 중요하냐, 그걸 갖다가 과거에는 컨텐츠보다 팔로워 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팔로워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 많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건데, 진짜 고수 팔로워 많은 사람, 두 번째 고수 팔로워만 많은 사람, 세 번째는 팔로워만 적어, 네 번째는 팔로워도 적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봤는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 전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트위터 팔로워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 그랬더니 삼성에서 대단한 친구네,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모 전문대생은 삼성에서 특채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거기 안 가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팔로워가 3만 명인 학생을 특별 채용한 삼성도 대단하지만은 전문대를 다니면서도 팔로워, SNS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팔로워를 꾸준히 늘리고, 삼성에서 특별 채용하겠다고 얘기해도 그런 거를 마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에 취업한 그 친구도 정말 멋진 친구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팔로워보다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은 팔로워는 적더라도 사람들이 다 리트윗 해주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SNS 툴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내가 컨텐츠만 좋으면은 많은 분들이 리트윗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요즘 저희 집사람도 미스터 트롯을 갖다가 매일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저한테도 계속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서 저한테 계속 들으라고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팔로워 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네, 컨텐츠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어서 SNS 에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켓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디지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사회가 왔다는 것은 결국 컴퓨터를 누구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규 과목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방과후 학습,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건 정말 부모님의 눈총이 따갑죠. 그리고 대학교도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교양 필수 과목이 아니고 교양 선택 과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사회이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컴퓨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무조건 디지털 기초, 컴퓨터 구조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이런 걸 반드시 집어넣고, 수능 시험은 뭘로 해야 된다? 컴퓨터, 영어, SNS를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미분적 분학 같은 거 빼버리고 컴퓨터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 약사, 정치인, 이런 사회적 리더는 뭘 해야 된다?
컴퓨터, 최소한 컴퓨터 기사 자격증을 습득하지 않으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법조인이나 종교인, 의사, 약사, 정치인 등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아날로그 전문가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윤리, 도덕,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렇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디지털을 알아야 되는데 디지털을 모르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소통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컴퓨터 교육, 그렇죠?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모든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디지털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엊그저께 차이나 게이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안다는 이유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최신실이 결국 죽은 원인은 악성 댓글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악성 댓글을 맨 처음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벌금 얼마?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 최진실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4천만 원에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타진요라는 거 아시죠?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참.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증명서를 갖다 줘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받은 형벌은 뭔지 아십니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그 타블로 가족은 거의 만징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 모독을 한 타진요 그 멤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를 유포한 사람들, 악성 코드를 유포한 사람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세월호하고 비슷한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 보셨죠? 그쵸? 저는 타이타닉호와 세월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다? 제가 볼 때는 세월호와 타이타닉호의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세월호에 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통신사죠. 통신사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대포를 쏴서라도 구멍을 뚫어서 한 명이라도 구출을 해야 된다고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배 안에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수장을 해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형이 쓰던 스마트폰을 동생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생이 쓰던 스마트폰을 고등학생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학업용, 일반용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학생이 성인용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 음주한 것보다 더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스마트폰 거의 1인 1폰을 가지고 있죠. 1인 1폰을 가지고 있는데 폰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을 의무화 시켜서 보다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톡 에티켓. 원래는 모든 SNS 에티켓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카카오톡 7가지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에티켓, 단톡 에티켓이죠. 단톡 에티켓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알거나 알아야 할 사람만 초대한다. 이거 안 지키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 거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무심코 부른 사람이 서로 원수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불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약자는 어렵게 가해자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른 단톡 초대 때문에 그 약자가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있죠. 시간, 뭐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저녁 11시에 자고, 뭐 주일날은 종교가 있는 친구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 학생들은 수업 시간, 그렇죠? 일반인들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 시간, 이런 시간에는 가능한 한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성격에 맞는 컨텐츠. 단체 성격에 맞는 컨텐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뭐 스님의 컨텐츠를 뭐 보내준다든가, 네? 무슨 뭐 자기는 배드민턴 모임인데 테니스 컨텐츠만 계속 보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격에 맞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게 에티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새 선거 때가 돼가지고 뭐 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그런 단톡방에서 초대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정말 한 2, 300명은 되니까 글을 올리기도 뭐하고, 그 남이 올린 글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정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50명 이상 되는 단톡방은 서로 정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공지로만 활용하는 게 에티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톡에 글을 쓸 때 그 뭐 단어 하나씩 쓰면서 계속 전송 버튼을 누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행위라서, 가능한 한 길게 글을 써서 한 번에 전송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글을 좀 길게 쓰라고 했더니 정말 뭐 장문의 글을 타닥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못 읽습니다.
못 읽으니까 글을 쓸 때는 세 줄에서 한 5줄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한 칸 내지는 2칸 정도 떼어주면은 글을 읽는데 길더라도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긴 글을 쓸 때는 세 줄에서 5줄마다 한 칸씩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카톡의 에티켓 6번째고, 자 7번째는 단톡에서 종교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나 정치보다 좋은 소통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 싸움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하는데 욕하고 나가지 말고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각자의 생각을 인정해 주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종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어떻게 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줘라.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SNS 에티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SNS라는 건 소통인데, 소통을 하는데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통의 하수라고 얘기합니다. 하수. 중수는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남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중수라고 얘기합니다. 중수. 그 다음에 고수는 그냥 계속 들어줘요. 웃으면서. 남이 여기를 잘 들어준다고. 네, 고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통을 할 때는 고수가 돼야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은 지금은 자기가 좋은 듯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된다고. 그럼 결국은 그게 따가내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SNS를 할 때 우리 소통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SNS 첫 강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무지 바뀌고 있죠. 무지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도구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 그래서 도구를 활용. 자, 효도로하고 저하고 목숨 걸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효도를 절대 이기지 못하겠죠. 하지만 효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를 사용하면? 도구를 사용하면. 권총이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저는 효도로와 싸워서 절대 지지 않겠죠. 자, 또 하나, 우샤인 볼트하고 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제 가랑이가 찢어도 우샤인 볼트를 이길 수 없겠죠.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우샤인 볼트 가랑이가 찢어도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도구요? 할리 데이비슨을 제가 타고 있다. 그러면 우샤인 볼트 가랑이가 찢어도 저를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금치 전투를 아세요? 우금치 전투. 동학 혁명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운 전쟁이죠. 재밌는 거는
우리 동학혁명군은 전봉준 의사가 이끄는 동학혁명군은 화승총이라는 걸 사용했고, 일본은 무라다 소총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화승총은 이 3분의 한 발을 사용할 수가 있고, 유효 사거리는 120m 뿐이 안 됩니다. 엎드려 쏴가 불가능하고, 왜 엎드려 쏴가 불가능하냐면 화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화약을 넣고 다져줘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적인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라다 소총은 1분에 15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800m입니다. 엎드려 쏴가 가능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무라다 소총과 비슷한 스나이퍼 소총입니다. 요거는 화승총입니다. (1분에) 15발을 쏠 수 있는, 엎드려 쏴를 하면서 15발을 쏠 수 있는 무라다 소총과 엎드려 쏴를 할 수 없는 화승총, 과연 전장이 됐을까요? 우금치 전투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얘기하더군요. 학살. 어쨌든 세상을 살면서 도구를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21세기 최고의 도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타블렛,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도구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21세기 디지털 시대 리더가 되고 안 되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친해져야지만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 디지털 문맹을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그러나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한글이 아니라 요 세 가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디지털 문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영 분당 500타 이상 치지 못한다. 그러면 디지털 문맹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편집하지 못하면 디지털 문맹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지 편집하는 건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사회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글도 있지만은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입니다. 그림.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보다 훨씬 더 의사소통이 쉽고 편리하고 효과적인 게 바로 영상입니다. 영상. 그래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또한 디지털 문맹입니다. 디지털 문맹.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세 가지 한영, 한타, 영타 최소한 500타 이상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고, 영상을 촬영은 물론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명을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SN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SNS는 아직도 신변잡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SNS는 본인의 최고의 광고판입니다. 과거에 왜 혈연, 지연, 학연이었는지 아십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스펙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혈연, 지연, 학연보다 본인의 스펙보다 더 좋은 자기 자신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이 바로 SNS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재를 구하고 싶다면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나 되냐? 제가 만약에 좋은 기업의 인사부장이라면 학점보다, 토익 점수보다 더 궁금한 게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SNS 계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SNS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정말 멋진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의 SNS를 미국 슈퍼볼 광고판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름 없는 동네 신문에 제일 뒷면에 나와 있는 광고판이 될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SNS 같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